내 생각은 정치와 뉴스로 가득 찼는데 내 나이 34세. 이젠 오직 돈 생각뿐이다. 나도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나왔던 이현이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는 이지상입니다. 저희 원희 유닛이 결성됐습니다. 예! 왜 우리 유닛이에요? 왜냐면 나머지가 쓴이고.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진짜 보면 회사에 와서 우리 얘기할 때 돈 얘기하는 건 우리 둘밖에 없거든요. 어제 뭐 사셨어요? 이런. 제 멘토, 제 경제 멘토. 어젯밤에 구글 2개 샀는데요. 이런 얘기. 저는 그동안 진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현 기자랑 친해지면서 지금 거의 10년 만에 요새 좀 친해져가지고 이현 기자 덕분에 제가 계좌도 열고 CMA 계좌도 열고 주식 거래도 처음 해봤는데 하필 지금. 네, 지금 죄송합니다. 폭망. 첫 월급 받았을 때 어디다 다 쓰셨어요? 어떻게 아, 하셨어요? 사회초년생이니까 저 인생 첫 월급 받았던 거는 완전 기억하는데 12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그게 4학년 때 인턴에서 받은 월급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았었고 물어볼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그 받은 걸 그대로 은행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펀드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죠 그냥 올인. 그때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게 어느 날 그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갔더니 마이너스 55%가 돼 있는 거예요. 120만 원 내 인생 처음 번 돈인데 마이너스 55% 웬일이야 나 진짜. 만약에 지금 20몇 살의 이지상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인터스텔라처럼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차이나 안 돼! 막 이런 거. 차이나 펀드 안 돼! 얘야!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택시 타지 말라는 거. 그게 모이면 엄청 큰 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SNS나 친구들 보면서 비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때는.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정장은 되게 포멀한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캐주얼한 정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난 저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없다는 것만 너무 생각하면서 필요하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걸 자꾸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없는 것만 너무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은 안 썼지만 돈을 안 쓰니까 약간의 품위 차이? 그걸 채우려면 돈을 이만큼 써야 되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옛날 영상들도 보면서 진짜 놀랬던 게 너무 안 쓰는 거예요 킨즐리. 난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 같이 우리 회사 10년 그래요?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나는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 그렇지만 뭔가 약간 부유해 보인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확실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 백화점 가면 막상 거기 강남 사는 주민들은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명품 매장 오는데 진짜 부자들은 별로 보여지는데 신경을 안 쓴대요. 내가 진짜 부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는 게 중요하지 부자처럼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네가 뭐라 그래도 난 통장에 1억 있는데 약간 이게 수익이 다르니까 그 자신감? 그래서 이현 기자는 사회초년생 때 어쨌는지 궁금해요. 그때 저요? 우리 안 친했잖아. 저는 돈 모으는 재미를 조금 일찍 익힌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1억을 언제쯤 모았더라? 한 3, 4년 차 때쯤, 진짜? 4년 차쯤 때 진짜? 모았던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대박 사건이다. 근데 그때 동기들이 다 놀라서 분명히 월급 똑같이 받거든요, 아니 동기들이. 너 나랑도 월급 똑같잖아. 우리 같은 해 입사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몇 달 안에 몇 천이 모이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얼마 정도는 초반에 모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한 달에 생활비로 한 5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1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어차피 회사에서 거의 밥 다 주고 그러니까 거의 교통비하고 가끔 이제 주말에 밥 먹는 거랑 약간의 커피비, 가끔 옷 사는 거 정도? 1년 봤을 때 내가 그냥 쓰는 돈은 1,000만 원 밑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내 연봉에서 1,000만 원 뺀 건 다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50만 원 진짜 실감이 안 나는데. 살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월세 내야 되고 혼자 살고 그러면 이렇게 숨 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이면 그게 안 되는데 저같이 이제 서울에 부모님 집 있어서 기거할 수 있고 쌀도 몰래 조금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이걸 생각을 해야죠. 나는 빨리 큰 돈을 모아서 이 집을 나간다. 엄마랑 확실한 목표. 엄마랑 싸우면 방구석에서 내가 그래도 엄마 밥을 먹어야 돈을 한 푼 더 모으니까 내가 빨리 모아가지고 큰 집 구해서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상 기자 어땠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못 쓰는 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약간의 롤플레이 하는 거야.
난 지금 되게 부자야. 사실 너무 부자인데 지금 잠깐 사정이 어디 돈을 있어. 맡겨놨어. 어디 지금 돈? 잠깐 지금 그 유동이 안 돼. 우동 먹으러 갈 수 있지. 우동 먹으러 뭐. 도쿄 갈 수 있는데 아 너무 귀찮다. 그냥 집에서 생생 우동 먹자.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는 소비지만 내 선택이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 소비고 나는 이거 주관이 있어서 선택한 거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 더 안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현금으로 1억을 모은다라는 게 의미가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은행에 가도 1억 밑으로는 다 그냥 고객님이고 1억 이상 돼야 이제 좀 우리 은행 좀 로열티 있는 고객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무슨 투자를 하든지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요즘은 근데 금리가 너무 낮아서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그때만 해도 한 예금 금리가 3% 때는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억 넣어놓으면 3,400만 원 붙는 거잖아요. 내가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갖고 있으면 이걸 조금만 투자를 하면 한 달치 월급 정도는 나오니까 1억 되기 전까지는 위험성 있는 투자 이런 데 골몰하기보다는 일단 1억까지는 모아야 의미 있게 나의 13번째 월급을 만들 수 있다. 지금 당장 1억 하면 1억 이러지만 1,000만 원 모으고 그럼 1,000만 원 더 모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 가다 보면 모이는 게 1억이에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담담하게 일단 1,000만 원부터 모아보자. 2,000만 원만 모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1억, 아, 이거 어떻게 모아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 보고 너무 섭부르게 거의 내 월급의 80% 일단 적금 붓고 들어간다. 이것도 무리수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일단 제 기준으로는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게 제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빼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돈 모으는 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돈 쓸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무 플랜이 다 망가져요. 그게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목돈은 따로 빼놓고 그 다음부터 플랜을 짜서 차곡차곡 모으면 좋겠어요. 제 기준에는 500만 원은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해요. 많아요? 그래서 네. 한 달 월급 정도? 한 달 각자 월급. 개인별로 한 달 최소한. 월급 정도는 갑자기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내가 너무 금리할 돈이 없어요. 이러면 어떡해. 레진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2달만 더 참을게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을 모아놓고 타이트하게 이제 저금 일정을 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금 용도로 쓸 수 있는 통장이나 계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입출금 통장에 놓는 것보다는 이율이 조금 높아요.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비상금 할 수 있는 정도. 실제로 그럼 첫 월급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 월급 받기 전까지 통장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4개. 네. 어떻게 4개냐? 일단 회사에 번호 낸 그 월급 통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건 생활비 통장.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꼼꼼히 계산을 해서 이건 생활비 쓸 거야 라고 따로 빼놓고 자주 쓰는 카드, 체크카드 하나를 이 통장에 걸어놓는 거예요. 체크카드 쓰다가 고객님 결제가 안 되네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달은 거기까지만 써야 되는 거. 근데 창피하잖아요. 그런 거 올 때 그냥 이렇게 신용카드 쓰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는 게 창피한 거지. 아,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지. 그 안에 그 생활비 통장이 없는 거지. 내가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니까. 사회생활 1, 2년 차 때는 그냥 체크카드 쓰다가 딱 오잖아요. 결제 안 되잖아요. 잔액이 없으면. 이달에 이만큼 썼구나 이게 확 와닿거든요. 이번 달에 많이 썼구나. 일단 우린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제 큰 돈을 처음 만져보니까 이걸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좀 미뤄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희 첫 편에서 얘기했던 주택청약 저축통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어둬야 되고 또 하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선 예적금이 있어야겠죠. 예적금 통장 또 하나 최소한 하나 이상 그렇게 해서 최소한 4개 이상의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경제에 관심 갖고 경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예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뭐 이런 책이에요. 네, 아시죠? 거의 600페이지에 육박하는 이만한 책인데 그 사실 한 번에 다 읽기는 쉽지 않고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제 구조라는 게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약간 수학의 정석 비슷한 책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흡수해야겠다 생각하면 수학의 정석이랑 마찬가지로 수열만 전문가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챕터 1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가 생길 때마다 그 챕터는 한번 좀 정독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그냥 챙겨놔 두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지금 원희가 사회초년생한테 얘기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6개월 만에 1,000만 원 모으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EBS에서 6부작으로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커피 한 잔을 아끼는데 이게 6개월 지나면 얼마를 진짜 아낄 수 있는지 그런 게 눈으로 보여요. 이게 숫자로 다 보여주거든요. 생활에서 조금씩만 바꾸면 큰 돈이 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책이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소비 성향이 되게 강하고 소비 욕구가 커서 나도 모르게 돈을 쏨풍쏨풍 쓰고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되게 잘 쓰는 애플리케이션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주얼 가계부 그리고 하나는 뱅크 샐러드거든요. 진짜 내가 쓴 돈을 쫙 모아서 그거를 월별 주별 리포트를 쭉 주거든요. 너가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쓴 곳은 인터넷 쇼핑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얼마 썼어요? 이런 거를 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목표 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한 달에 나의 용돈이 7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를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매월, 매주마다 당신이 지금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면 이제부터 500원씩만 써야 됩니다. 5,000원씩만 써야 됩니다. 이런 알림을 주기도 해요. 즉흥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앱을 쓰면서 나를 좀 스스로 컨트롤하는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돈 얘기를 친구들끼리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여자애들한테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사회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할 얘기가 많지만 아무튼 할 얘기 많죠. 네. 그래서 아무튼 내가 나를 스스로 부양하려면 진짜 독립을 하려면 돈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그걸 스스로 부담감을 느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정보를 얻고 지금부터 친구들끼리 돈 얘기를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돈 얘기 많이 하고 같이 장기 투자의 길로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안녕.